아린의 굿 티처입니다. 네, 선생님들, 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보니까요, 이런 거를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첫 주에는 내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약속 정하기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이 적응기에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주에 어떻게 어떤 것들을 수업을 하면 좋은지,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놀이는 어떤 거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약속 정하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약속 정하기는 어떻게 하면 좋고 언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선생님들의 자세, 적응기 동안, 적응기라면 거의 한 달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전 영상에서처럼 철판을 깔고 일관되게 선생님 먼저 아이들한테 다가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하고 빠르게 친해지려면 스킨십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떻게? 가볍게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먼저 꼭 안기기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아이들의 좀 사랑을 갈구하고 교사의 관심을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를 안아줬을 때 굉장히 엄마 같다는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쉽게 친해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스킨십 하는 거. 근데 물론 싫어하고 뭔가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나는 아이는 절대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아이한테 먼저 다가갔을 때 뭔가 하나씩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 오늘 무슨 색깔 옷 입고 왔구나? 너한테 굉장히 잘 어울린다. 또는 누구야? 오늘 굉장히 씩씩하게 왔네. 누구는 선생님한테 인사도 너무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선생님 너무 행복해져. 이런 식으로 칭찬의 말, 격려의 말들을 같이 해주시면 아이가 반응을 안 하더라도 그 아이는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첫 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좀 광범위하게 아마 다가오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다가갈 거예요. 작년까지는 왜냐면 우리가 영역이 정해져 있는 데가 많았고, 영역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자유선택, 계획표, 평가표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하루 일과도 어느 정도 패턴, 규칙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룰 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주에 어떤 거 다루냐? 우리 반에 대해서 이름, 그런 거, 뜻, 이런 거 다루고, 또 새로움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 하루 일과, 그 다음에 자유선택, 놀이, 활동,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도움이나 약속에 대해서가 첫 주에 다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주가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놀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영역이 어떻게 되죠? 영역이 다 섞여요, 이제는. 영역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이쪽에 모아놓긴 했지만 이제 조금 다 섞여서 들어가요, 교구 자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명수도 제한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놀이할 때. 그래서 여기는 무슨 영역이고 무슨 영역이고 과학에서는 관찰을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영역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꼭 수업으로 대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고민이어서 이렇게 저는 하려고요. 매번 하루 인사 나누고 나서 저는 놀이 소개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제가 곳곳에 있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 놀잇감을 가져가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제가 아이들한테 1개나 2개 정도의 교구, 놀잇감을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애들하고 게임을 재밌게 해보고 이거를 내가 여기에 갖다 놓을게, 여기에 있어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고,
또는 어떤 친구가 놀이를 했을 때 그거를 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그래? 그런 놀이 했구나.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어떤 놀잇감이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놀잇감이 이쪽에 있는 놀잇감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인식시켜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교실에서 아이들과 하는 뭐 찾기 게임이나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교구를 살펴볼 수 있는 게임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게 대집단은 필요 없기 때문에 첫 주에 그런 게 다 빠지죠. 우수수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놨냐면요. 그냥 새로운 반. 첫 주에 이걸 놨어요. 새로운 반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 유치원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그냥 다른 반 선생님들 사진이 있다면 보여주실 수 있고, 그냥 언급만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선생님 누가 계시죠? 담임 선생님, 그리고 네, 원감 선생님, 원장 선생님, 뭐 기사님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간단히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크게 다룰 주제는 바로 친구라는 주제를 저는 첫 주에 다룰 거예요. 아이들이 뭐 없잖아요.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되고, 저는 친구라는 주제를 얼른 들어가는 게 저는 또 재원생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럴 거예요. 친구라는 주제가 바로 들어가서 친구에 관련돼서 친구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아이들이 조금 친근하게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반엔 어떤 친구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첫 주에 계획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반에 전부 다 신입이고 재원생이 별로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도 비슷해요, 선생님들. 그때도 저처럼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돼야 될 게 위치예요. 우리 원에서 우리 반은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첫 주에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위치, 우리 반은 2층에 어디 가면 있고, 맞은편에는 뭐가 있고, 조리실은 어디에 있고, 뭐 이 정도, 놀이실은 어디에 있고는 애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과 더불어서 놀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놀이요. 그럼 놀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놀이중심 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신학기니까 뭐 우리 반에 누가 있고 어떤 선생님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교구를 선생님들께서 만드셔서 뭐 하신다면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유를 주세요. 놀이에 있어서 정하지 마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서 놀이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해 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약속과 규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언제 다뤘냐면요, 목요일 정도에 다뤘어요. 왜냐하면 월, 화, 수 정도, 딱 3일 정도 애들이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놀이를 하면서 불편함이 조금 인식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 날 수 있는 게 놀이하고 나서 3, 4일째예요, 애들이. 그리고 그때는 왜냐하면 영역이 탁탁 구분이 돼 있었고 몇 명이 그 영역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욕구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영역에 가고 싶은데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쯤에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선생님들. 영역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놀이 숫자 제한해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제한이 있을까요? 영역이 구분돼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정할 게 없어요. 약속을 정할 게 없어요, 선생님들. 어떤 약속을 정해야 되냐고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약속 정하기 시간을 저는 따로 갖지 않을 거예요. 따로 갖지 않는데 아이들이 놀이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다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게 너무 불편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놀이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 좀 된다면 그때 얘기를 나눌 거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안 된다면 그 다음 날로 계획을 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죠. 얘들아, 누가 무슨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얘들아, 오늘 그 손 씻으러 화장실에 가는데 친구들이 너무 길게 줄을 서 있었어. 그랬는데 어떤 친구는 갑자기 소변이 급한 거야. 그래서 그 줄 뒤에 가서 서 있는데 너무너무 급했대.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한데. 얘들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요런 거야. 그럼 애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저희 반은 그래서 다른 규칙을 정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약속, 뭐 어디에서 기다릴 땐 한 줄 기차를 하는 거, 그걸 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약속에 그거를 뭐 할 때는 한 줄 기차를 해요. 한 줄로 서서 기다려를 할 필요가, 약속에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면 되죠. 누구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한 줄로 서서 기다리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 생활 습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저희 반은 한 줄로 서서 이렇게 양치를 하려고 기다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만을 말했고 불편을 말했고,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애들이 되게 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상황이 목격되거나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추가를 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오늘은 우리 사랑방에서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정해보도록 하자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약속 정하고, 그럼 뭔가 한두 가지 정도 약속이 나오겠죠. 하나, 두 개. 그럼 요만한 종이에다가 글씨 쓸 수 있으면 적고, 안 되면 교사가 적거나 컴퓨터로 뽑아서 교실에 잘 보이는 곳에 약속에다가 거기 그냥 붙이세요. 오늘 약속을 하나 정했다. 그럼 하나 붙이세요. 두 개 정했다? 두 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또 놀다가 또 불편함이 생기면 그때 또 애들하고 얘기를 해서 또 정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그런 식의 약속을 많이 제가 정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1학기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탁 뭔가 애들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딱 본인이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그 친구를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도. 근데 이게 한 학기 정도가 제가 걸리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한 학기만 이게 탁 되면은 2학기부터는 애들이 너무 자기네끼리 조율, 약속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조율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어쩌면 훈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약속을 그렇게 정할 거고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약속을 꼭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약속을 많이 정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약속을 막 15개, 20개씩 정한 반 있죠? 너무 답답해요, 선생님들. 전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억압하는 느낌으로 아이한테는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이런 방법도 있죠. 꼭 그 아직은 영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재활용품 영역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해봤어요. 그럼 거기에 그냥 붙이세요. 그냥 한 군데 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이렇게 놀이하기로 정했어요 하고 거기다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정해서. 근데 우리 원은 아직 영역이 있고 좀 과도기적에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아이들 그 영역에 들어간 숫자를 제한하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들. 저는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속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3, 4일 놀이하고 난 다음에 정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약속을 한꺼번에 정하실 때 있죠? 그때는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뭐 무슨 약속을 정하면 좋을까? 애들이 나오는 대로 적으시면 되고, 분명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약속이 안 나왔다. 그럼 선생님이 솔직히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애들한테. 얘들아, 그러면 우리 놀이할 땐 혹시 정해야 될 약속이 없을까? 어떤 게 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또는 교사가 목격한 거 얘기해도 돼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봤더니 누구누구 친구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한 것 같던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쌓기 영역에 지난번에 5명 친구 들어가고 싶었는데 더 많은 친구가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냥 질문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때로는 숫자를 늘리기도 해요. 만약에 숫자가 딱 정해져서 놀이 아직 하신다면 어떤 애들은 5명은 너무 적어요. 선생님 8명까지 들어가게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정하는 거예요. 8명 하는 게 너희들 좋겠어? 그럼 몇 명부터 몇 명까지가 좋겠어? 5명, 6명, 7명, 8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이걸 또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애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다수결로 할지, 뽑기를 할지, 가위바위보를 할지 애들하고 정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 나가시면은 약속은 금방 정해지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선생님이 아직 과도기적에 계시다면 그렇게 약속을 정하시고, 우리 반은 원래부터 놀이 중심으로 많이 가보겠다 하면 저와 함께 그 때에 따라서 정한 약속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어쨌든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제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제 생각이에요. 이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 부분을 뽑아서 쓰고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이건 안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고 아이들하고 조율해 보시고 그렇게 정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네, 선생님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신학기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